네, 이어서 네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김현경, 노소영, 송혜진 학생의 라운모아 팀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운모아입니다. 보이면 즐겁다, 파이팅! 지금부터 라운모아 팀의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밥, 혼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신다는 신조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노래방을 가고, 혼자 여행을 가고, 무엇이든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공동체, 우리를 강조하던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증을 따야 하며 좋은 집과 차를 사기 위해 남들보다 빨리 많은 돈을 모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를, 동료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일이 수천 가지나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정말 혼자서도 괜찮으신가요? 우리의 주인공 김솔. 여기저기서 스카웃 제의를 받는 유능한 해커이지만 항상 혼자 일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할 뿐더러 혼자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이런 소리가 우연히 과거로 가서 7명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심우영, 서양가, 박응석, 허웅인, 이경준, 박치인, 그리고 박치리. 서자인 이들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개혁자들로 끈끈한 우정과 의리로 다져진 사내들입니다. 교산, 한량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중림치료에게 정보와 미션을 전해주는 인물입니다. 이희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내입니다. 그리고 김택용, 조성당 일기의 저자이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소리가 1612년에 조선으로 건너가 펼쳐지는 이야기, 영화 코드네임 대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소리에게 조성당 일기 자료를 해킹해달라는 H기업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왜 대기업이 평범한 일기를 조작해달라는 것인지 의문을 느낀 소리. 조성당 일기를 분석한 결과 그 속에서 거대한 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액의 돈을 받고 침묵하기로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접선장소에서 기다리던 소리. 문득 400여 년 전 오늘이 궁금해져 조성당 일기를 읽는 순간 소리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 떨어진 소리.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도적들과 부딪혀 가방이 뒤바뀌고 맙니다. 때마침 나타난 포졸들. 소리는 도적들과 한패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편 가방이 뒤바뀐 것을 알게 된 도적들은 관할을 급습해 소리를 납치합니다. 도적들은 조성당 일기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리를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 도적들 뭔가 이상합니다. 밤에는 도적, 낮에는 선비행세. 스스로를 중림치료라고 하는 도적들은 때로는 교산이라는 자를 만나 무언가를 받기도 합니다. 소리는 가방을 되찾기 위해 중림치료의 작전을 도와주게 됩니다. 성공을 자축하는 그들. 소리는 중림치료에게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소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조선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 소리는 조성당 일기로 타임슬립을 시도해보지만 실패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치인은 당일의 일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소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입을 다뭅니다. 한편 권신 이이첨은 중림치료의 정체를 눈치챕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거슬린 이이첨은 박응서의 적자 동생을 찾아갑니다. 얼마 후
누른당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박응서의 적자 동생. 그는 서자놈이 가문에 먹칠을 한다며 박응서를 끌고 가버립니다. 중림치루는 서자라는 말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른당에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성당 일기의 저자 김택용. 그는 사실 중림치루의 수장으로 조성당 일기는 그들만의 암호로 쓰인 비밀지령이었던 것입니다. 서자라는 틀에 갇히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김택용의 말에 중림치루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박응서가 돌아옵니다. 박응서는 5월 5일 이이첨의 불법 자금이 비밀리에 이동될 것이라 말합니다. 소리는 중림치루가 이이첨의 비리를 밝혀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작전에 참여하는 소리. 중림치루와 함께 마차를 습격합니다. 그러나 마차는 텅 비어있고 사방에서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옥에 갇히고만 그들. 그때 박응서가 외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감히 새 임금을 내세우려 했사옵니다. 믿었던 박응서의 배신. 끌려갔던 그날 박응서는 이이첨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대역죄인이 된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박치은은 김택용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조성당 일기를 건넵니다. 소리에게 미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박치의. 소리는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하지만 중림치루의 설득에 결국 현대로 돌아갑니다. 2018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소리는 가장 먼저 H기업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알고 보니 이이첨의 불법 자금에서 시작된 곳이 바로 H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언론사를 나서며 소리는 오랜만에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소리는 마침내 스스로 만든 벽을 허물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중림치루는 권력 다툼의 희생자들입니다. 저희는 중림치루를 비밀 조직의 혁명가들로 재구성했습니다. 중림치루가 꿈꿨던 대동사회, 저희가 본 대동이란 다 같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모이면 즐겁다. 저희 팀명 라우모아의 의미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코드네임 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